특히 이제 장기공급계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원하는 거고,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는 거. 주요 고객사 일부만 하고, 그러지 못하는 고객사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서 가격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고요. 고객이랑 시장이 조건별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거고, 대부분의 내년도에 그 영업이익 기준을 다 400조 이상 보고 있습니다. 400조에서 500조 이상도 보고 있는데, 대체로 다 400조도 초반이 아니라 후반이에요. 후반 500조 가까운 이제 400조대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좀 더 계속 상향된다는 거죠. 반도체를 좀 팔아가지고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향에 따른 상승은 안 났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정도에 그 반도체가 좀 과열의 구간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목요일장에서 그 RSI 그 과열 구간에 있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SK 하이닉스가 DMI 플러스랑 ADX가 과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어요. 그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제 장중 조정으로 끝났죠. 거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반도체 쉽게 파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지금 계속 쇼테지 얘기 나오고, 뭐 장기 공급 계약 이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었죠. 밸류에이션 자체도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상승은 여전히 즐겨야 되는 구간이고, 쉽게 팔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드렸었냐면은, 그러니까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일부 정도는 차익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가 100주가 그 삼성전자 100주가 있다 하면은 한 5주 그 정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많으면 10주 그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선 덜 올라간 쪽에,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쉬어갈 때 그동안 덜 올라갔던 피지컬 AI, 현대차그룹 이런 쪽으로 담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실제로는 저희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현대차 쪽이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 더 그런 이득은 있었는데, 일단은 반도체 쪽은 시장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는 아직 이게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굉장히 사이클이 더 길어진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SK증권 한동희 위원이 상당히 많이 목표가 좀 질러요. 그래서 삼성전자 50만 원 막 이렇게 질러버렸는데,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PBR로 그 반도체를 밸류에이션을 하게 된 거는 적자일 때도 있기 때문인데, 마이크론은 펄을 주면서 왜 삼성 하이닉스는 계속 PBR을 주냐,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 정도 밸류는 받아야 되지 않냐, 그거에 이제 한동희 의원이 이제 그 펄로 밸류에이션 잣대를 바뀌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AI 시대에서는 메모리도 이것도 이제 국가 안보 자산이 되면서 완전 위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장기공급계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원하는 거고,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는 거. 주요 고객사 일부만 하고, 그러지 못하는 고객사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서 가격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열 마켓이 형성이 된 거야. 이제는 고객사들도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 거가 그렇지 않은, 고객이랑 시장이 조건별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거고, 제가 이렇게 캠을 샀었거든요. 액션 캠을 샀는데 거기에 이제 512개까지 메모리를 같이 사야 돼요. 미니 SD램 512개까지 사는데 18만 8천 원 줬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거기 이 폰에 들어가는 512개 메모리 살 때 3만 원대 줬거든요. 18만 8천 원 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액션 캠 그거 하나 사는데 캠이랑 메모리까지 1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장인 장모님 칠순이셔가지고 여행 가려고 그거 장만했는데, 와, 메모리 가격 이렇게 비싸니 또 실감을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게 아무리 비싸더라도 또 안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확실히 이게 안정이 된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PBR이 아니라 사이클 산업에 적용된 PBR이 아니라 이제 퍼 베이스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이크론에만 지금 한정되지 않고 AI 밸류체인 전체와도 이제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향후에 TSMC랑 비교가 분명히 될 겁니다. TSMC가 지금 퍼 20배 정도 이상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이 많이 받으면 14배 정도까지도 보는 입장에서는, 그럼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삼성전자는 TSMC, 이런 비교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사실 다른 AI 기업들은 훨씬 밸류 높잖아. 엔비디아라든가 AMD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런 비교까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보이는 거고요. 또 올해 영업이 1분기 57조 이상 나왔는데 이제는 뭐 분기 100조 이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략 그 증권사 제일 높은 게 SK가 50만 원 제시했고요. 다올이 39, 그리고 뭐 한국투자증권이 37. 제일 하단이 유언타가 27만 원도 있었는데 실제로 30만 원 밑에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27만 원 수준 정도 내외인데 뭐 먼저 낼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반도체를 좀 팔아가지고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좀 줄이고 싶은 이런 욕구도 들고 하는데 그러면 대안으로 뭐 일부 약간 현대차 약간 이동하고 이런 정도는 했지만은 저걸 비중 많이 줄여서 뭔가 다른 대안이냐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해요. 그래서 쉽게 못 파는 거죠. 매물도 잘 안 나오고. 반도체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실적 추정치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올해 영업이 그 모건스탠리가 428조 제시했고 신한이 369조, 그리고 지금 낮은 게 이제 뭐 KB가 335조 정도 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가 현킴이 원래 내년도 실적 전망을 꺾었었어요. 역성장을 봤는데 내년도 631조, 그러니까 내년도가 28년도를 되게 많이 꺾었었어요. 근데 뭐 300조 밑으로 이렇게 잡았다가 좀 610조인가 그렇게 잡았고 27년도에 631조. 그러니까 이제 그 28년도에 실적이 꺾인다는 걸 지금 취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년도의 그 영업이익 기준을 다 400조 이상 보고 있습니다. 400조에서 500조 이상도 보고 있는데 대체로 다 400조도 초반이 아니라 후반이에요, 후반. 500조 가까운 이제 400조대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좀 더 계속 상향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베이스 거의 400조 가까이 지금 400조 정도에 잡으면은 400에서 600조 사이면은 1000조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는 1000조, 약간의 그 베이스로는 지금 900조대 합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으로 내년 영업이 900조까지 좀 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은 시가총액 두 개 합산해서 아직 3천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업이 1000조인데 합산 시가총액 2,500조면 그렇잖아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5배니까 그럼 퍼 4배 합산으로 4배 수준이잖아. 너무 싼 거죠. 그렇게 아직도 그 상승 여력은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JP모건 기준으로도 올해 연말 삼성전자 현금 뭐 150조, 그리고 하이닉스도 올해 정도면은 거의 그 현금 뭐 100조 그 달성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특별 자원으로 해서 특별 배당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ADR 상장 이슈도 있고, 다만 이제 ADR 상장 이슈는 지금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이것 때문에 아직은 팩트는 오픈된 게 아니에요. 그 기대감이 반영된 거지. 실제 외국인들이 아직 사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화됐을 경우는 약간 ADR 상장 이슈를 좀 선반영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좀 반영된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될 경우에는 ADR 상장 이슈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마이크론과 직접 비교해야 되니까. 그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가 보면은 하이닉스가 더 그 실적도 좋고 더 경쟁력도 좋고 더 선도업체인데 싸다. 그러면 당연히 글로 밸류가 붙겠죠. 그러니까 매수가 붙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보면 되니까 그것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은 실적 추정치 상승에 따른 상승은 나왔지만 밸류에이션 상향에 따른 상승은 안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27년도 실적까지는 정말 좋은 건 알겠어요. 28년도 실적이 혹시 역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률이 가격 상승률이 하반기부터 좀 둔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나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단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계속 기관들 추정치를 계속 봐야 되겠고요. 1분기 실적만 가지고는 28년도 실적 추정치를 추정하는 게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현금도 바꿨잖아요. 바뀌는 상태. 아직은 28년도를 역성장으로 보는 애널리스트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밸류를 확 올려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2분기 정도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28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추정치가 윤곽이 나타나면은 거기서도 이게 역성장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뭐 플랫하거나 오히려 성장 나온다 이렇게 되면 주가 더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클 산업인 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이클의 주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사이클이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이 가파르지 않은 거죠. 완만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상승 사이클이 더 길어진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보여진다 하면은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TSMC 같은 경우는 이게 꾸준하게 성장하잖아. 매년 고정적으로 30% 꾸준하게 성장한다. 그런 성장이 나온다면은 밸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추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 리포트 나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그 관련 뉴스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 해요. 계속. 꾸준하게 계속 모니터를 수없이 꾸준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 관련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분석하면서 그러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내가 계속 가져가도 되느냐 아닌지. 그런데 지금까지 축적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거 아직은 쉽게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할 때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본으로 투자를 해놓고 나서 추가 이익을 노리는 용도로 소부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소부장만 보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락하면은 소부장은 더 빠져요. 올라가면서 이제 같이 거기에 좀 안 올라갔다는 모멘텀이 있는 애들을 뭐 그 투자를 하는 거고 유리개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 움직였다가 유리개판 어제인가 뭐 상한가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피롭티스랑 SKC 상한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안 움직일 때 갑자기 급등도 나오고 또 에킹den과 관련 애들이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본 투자는 반도체 투탑을 베이스를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알파 수익을 추구할 때 노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